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통치자와 피통치자 간에도 이게 본질적으로 그렇게 된다거나 아니면 태생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다 나오겠습니다만 민주주의 국가 형태 발전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관계는 계약 관계다. 이게 원래부터 그렇게 어떤 그 창조의 법칙으로 그렇게 그 선언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피통치 간에는 계약 관계에 의해서 정보를 우리의 권리를 양도하고 그것을 위탁받은 사람들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계약 관계다.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맺을 수도 있고 깰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가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그 여지를 남겨둔 것. 그러면서 또 이 자연법의 근거에서 관리와 백성들 간의 그 관계를 규정을 했는데 그때 이제 피통치자들, 백성들이 관리로부터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관료들의 권리를 축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자연법으로부터 찾아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더 나가서 폭군,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폭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이론들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동안에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종교적인 문제로 억압을 당하게 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신정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그런 것이 국가폭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억압을 당하거나 방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건가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성경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 혹은 성경을 새롭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눈을 돌렸던 게 뭐다? 자연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에 유럽에서 발전하게 된 자연과학의 발전과 특히 이제 천문학의 분야, 그다음에 수학의 분야에서 자연과학의 발전,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탄생된 르네 데카르트라든가 그다음에 프란시스 베이컨 같은 또 존 로크 같은 그런 합리주의적 철학을 하던 그런 근대 철학의 발흥 이런 것들이 이제 연동이 되면서 성경만 읽던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을 보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들을 주목하게 되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사상적 돌파구들을 찾아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미국의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청교도들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열심히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그동안에 너무나 오랫동안 유럽의 전역에 있었던 청교도들이 국가폭력으로부터 심하게 학대를 경험했던 그러면서 자신들의 생존과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로부터 저항하거나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새로운 이론들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돌파구를 어디서 찾았느냐? 자연법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새롭게 사방팔방에서 이제 주목되고 있던 이 자연법에 주목을 하면서 성경을 새롭게 읽어낼 수 있는 혹은 성경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정치 사상의 어떤 원천들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근거에서 영국 정부에 대해서 식민지 독립을 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때 이 사람들이 국가의 독재, 군주들의 독재 혹은 모국의 어떤 폭력적인 억압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들의 어떤 자율권과 독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투쟁을 벌이게 됐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국가 형태는 어떤 거였는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기존에 유럽은 다 군주제였잖아요. 그래서 한 명의 왕이나 혹은 더 큰 황제들이 절대 권력을 갖고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입니다. 특별히 이제 요 시기는 이제 절대 왕정 국가주의가 발전하면서 이게 일종의 내셔널리즘이죠. 각 나라마다 자국의 어떤 독특한 문화와 그다음에 언어와 종교 그다음에 것들을 강조하면서 일종의 내셔널리즘이 이제 발전하게 됐고 그 내셔널리즘 안에서 군주들이 예전에 중세 봉건 제도를 극복을 하면서 중앙 집권적 정치 체제를 이제 사방팔방에서 만들어가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군주의 힘이 굉장히 강하게 됐던 그런 시절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왕권 신수설 같은 이런 국왕의 권력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그 권력을 절대화시키고 이런 시절이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칼빈부터 그다음에 그런 유럽에 있는 개신교도들이 억압을 당하면서 군주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군주제 자체를 없애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국가 권력이 한 사람에게 독점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그 과도하게 집중된 이 권력을 어떻게 통제하고 분산시킬 것인가. 그래서 칼뱅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정부가 다수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그 군주의 힘을 어떻게 통제하고 제어할 것인가라는 데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군주제도를 없애자. 우리가 마치 그 1905년 그다음에 10년 어간에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 체제로 전락을 하면서 그 이시 왕조의 군주제가 이제 무너지죠. 그렇지만 해방이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1910년에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만들 때 우리가 대한민국을 만들죠. 이게 다시 이제 민주주의적인 체제를 만들면서 우리가 왕정 체제를 버리고 민주주의 체제로 국가 구조를 바꾸었는데, 이 당시 17세기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 국왕의 독점적인 권력을 제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통제하고 제어해서 이게 폭군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국가 권력은 소위 말하는 이제 믹스드 가버먼트라고 말합니다. 혼합 정부라고 하는 거죠. 혼합 통치 뭐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에게 주어졌던 국가 권력을 다양하게 분산시키자. 그래서 그 폭력적 그 독재 체제를 좀 방지해 보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군주제, 그리고 귀족제, 그다음에 민주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혼합된 형태의 정부 구조를 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이 국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국정에 참여하도록 의회를 구성을 하고 국회의원들을 백성들이 투표로 뽑고 그들이 국민들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이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형태, 그다음에 왕을 없애고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사람들로 뭐 정부를 건설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사법, 그다음에 입법, 행정으로 상권이 분리된 형태의 이런 민주주의 체제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한 거죠. 대신 이 사람들은 기존의 왕정을 좀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믹스드 가버먼트, 그래서 군주제, 귀족제, 그다음에 민주주의 형태가 아주 완전하진 않지만 이것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권력을 통제하거나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추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그 칼뱅주의자들로부터 초기 칼뱅주의로부터 생각했던 맹아들이 종교개혁의 그 부정적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다음에 자연법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혼합정부 형태의 그 국가 체제를 세우겠다라는 게까지 이제 이르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표적인 미국의 그 청교도 중에 한 명이었던 존 코튼이 이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통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그래요. 전 세계는 유한한 인간에게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권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은 제한되어야 한다. 특권들을 제약하는 것이 국가의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그들의 권력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한 일이다. 이게 그 당시 미국의 청교도들의 지도자들이 가졌던 생각인 거죠. 결국은 이런 식의 청교도들의 정치 사상이 미국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영국에서 청교도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다 밀려났던 사람들이 영국을 포기하고 미국 땅에서 City upon a hill, 언덕 위에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겠다라고 했던 이 사람들 안에 그 뿌리 깊게 그들이 심겨져서 보존해왔던 어떤 그런 사상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절대로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권력을 나누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군주제를 버리진 않지만 그 왕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체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왕이 그 폭력을 휘둘르거나 폭군으로 돌변한다면 특히 우리의 신앙을 저해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삶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살던 우리들의 이런 신앙을 위협하거나 방해한다면 언제든지 그런 국가 권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하거나 심지어는 들고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미국을 건설했던 청교도들 안에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면면이 그 보편적인 어떤 가치로 혹은 이상으로 전승되어 내려왔던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 이걸 어디에 써먹을 데가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초판에 드렸던 것처럼 이제 1688년에 명예혁명 이후로 영국이 이제 갑자기 이제 미국 사회에 들어와서 미국을 청교도 사회였던 미국을 다시 성공회 사회로 뒤바꾸려고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끼리 상업하면서 잘 먹고 잘 지냈는데 갑자기 세금을 융단 폭격을 하면서 이들의 경제적인 목을 조이게 되고 군인들이 그들의 앞마당까지 와가지고 활개를 치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눌러왔던 이들의 감정이 폭발하게 되면서 영국 왕실과 영국 본국을 대상으로 이들이 이제 혁명의 그 횃불을 들어 올리게 된 것이죠.